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이에요. 8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이 격일제거든요. 아침 6시 30분 정도에 교대를 하는데요. 6시 30분에 그러니까 제가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평소에는 지금보다 늦게 가는데 올해 이제 1월달이 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람이 좀 변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제가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 부천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갈수록 차가 덜 막혀요.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가는 길은 아침 일찍 갈수록 차가 덜 막힙니다. 제가 이제 또 운전하면서 여러분들과 사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경자년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이 들어오면서 경자년이 시작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기해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2020년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갖고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채널은 사주 채널이에요. 사주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사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제가 사주 상담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새로운 모임에 간다든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할 때 사주 상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속인, 뭐 무당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된 사람이 무슨 사주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막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선입견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동창회 같은 데 간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 가지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주와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기도 바빠 죽겠거든요. 그런데 사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주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만 있는 거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는, 대만이나 뭐 홍콩 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주 명리학 쪽으로 이렇게 좀 권위자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떠받들어주는 그런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나오고요. 학문적으로 상당히 그 사주 문화가 발달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 사주나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더 존중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주라는 것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사주라는 그 학문 자체가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 자신을 안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알자, 뭐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주로 불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알자는 것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철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고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 대한 특성, 특징,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천적인 특징이 우선 있고, 사람들마다 보면은 뭐 성격이 막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상당히 독해 보이면서 사람의 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막 한없이 착하고 인간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상당히 운이 안 따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운이 막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이 단지 생년월일시 이것만 갖고 나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도 가장 손쉽게 나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징을 알모로 해갖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인공지능 시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사주라는 것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진로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그럴 때 이 사주라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공무원 시험을 막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중에 사주를 이렇게 보면 간운이 없고 이 공직계통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주를 공부하겠다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아깝게 계속 떨어지고, 심지어는 필기에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 붙으면 붙은 거지, 필기 시험에 붙고 면접에 떨어진다, 이것은 그 공직운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운이 안 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주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공직운이 상당히 없다는 거, 이것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주 말고, 사주를 통해서 제가 이제 사주를 통해서 본인이 나는 공직계통이 안 어울리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알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성검사를 해도 그런 게 쉽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이 나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나의 직업을 갖는다든가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 그러면 2020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 이 마당에 왜 다시 사주여야 되는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 올해는 내가 작년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장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직장을 한번 올해 바꿔볼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1년 운이면 1년 운, 10년 대운이면 10년 대운, 이런 시기에 따른 운도 사주가 알려준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만 믿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준다는 거죠.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사주라는 게 그냥 확률 50%, 올해 운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비교적 자세하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보다 값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안다는 거 어렵잖아요.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올해 2020년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년월일시는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아, 이 사주명리학은 운명론이고, 올해 만약에 1년 운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주 전체를 봤을 때 난 사주가 안 좋으니까 인생을 멋지게 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은요, 커다란 윤곽만 잡아줘요. 커다란 윤곽.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에 의해서 사주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잖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기운이 약한 사람, 화기운이 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주의 특징이 있죠. 특징. 사주의 여러 가지 특징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해진 틀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보완해 가면서 사람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 내 사주가 이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사주를 봤을 때 당신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사람이 그 장단점을 알고, 아, 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개발을 하고,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사주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운명론 같은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자신을 변화라고 계속 자극을 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학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주는 좋아, 이 사주는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사주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굳이 이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안 좋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재물운이 약하다든가, 흘러가는 대운이 그렇게 잘 받쳐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잘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다 특징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내 사주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느냐,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사주에서 당신은 관운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만약에 관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이라는 게 공지군을 나타내거든요. 공지군. 그리고 직장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의 진로를 딱 정할 때, 아, 나는 공지군이 안 좋으니까 굳이 공무원 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나는 관운이 약하니까 굳이 공무원 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겠구나.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 심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걸 나타내냐면,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구속,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만 잘해서 그 커트라인 넘길 실력만 되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운이 없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면 합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관이라는 게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면 나를 구속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내 사주 요소에서. 그런 사람들은 구속받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자유주의자가 많아요. 자유주의자. 남이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일, 자유로운 일, 이런 일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그 사회 자체가 어때요?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그 조직은 좀 경직돼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직돼 있어요, 공무원 사회는. 다만 안정적이라는 거,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제 시간에 딱딱 끝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장점이지. 그리고 월급이 안 나올 리는 없다는 거,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런 게 이제 장점이지, 그 분위기 자체는 좀 경직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관이 없어가지고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 된들 그게 그 사람한테 잘 맞겠냐고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주를 안 보는 이상 나는 어릴 때는 이제 모르니까, 나는 공무원 쪽으로 가야지. 요즘에 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금방 잘리고, 일반 회사 들어가봤자 경쟁도 심하고 승진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런데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간이 없는 사람도 젊었을 때. 그래서 그냥 몇 년씩 막 공무원 준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예 애초부터 상담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공무원 쪽은 안 맞아, 그러니까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예 애초부터 그냥 딴 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누가 알려주냐고요. 사주를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아주 잘 관찰해가지고 친한 사람이, 야, 아무래도 너는 공무원 쪽은 안 맞는 것 같아,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돼요. 그런 중요한 정보는 사주에서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사주를 딱 보고, 나는 관운이 약한 사람이니까 이제 공무원 쪽은 이제 쳐다보지 말고 다른 계통으로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내 진로는 그렇게 정했는데,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걸 보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사주에서 관이 없으니까 이걸 내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원칙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6시만 되면 딱 일어나. 그게 나의
나는 그렇게 정했어. 내가 한 7시에 일어나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는데 난 1시간 먼저 일어날 거야. 6시만 되면 딱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밖에 나가가지고 걷기 운동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일어나서 독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자체가 그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나는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없는 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약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원칙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칙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활에 쬐끄만 작은 그 소소한 일에 있어서도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한테 대들지 않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대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게 내 원칙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을 어머니가, 부모님이 하더라도 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자식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옛날 사람들이니까 요즘 시대에 이제 그 성향을 잘 모르니까 뭐 저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절대로 부모님 앞에 뭐 윽박 지른다든가 부모님한테는 대들지 않겠다, 이런 걸 갖다가 원칙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런 작은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생활의 원칙을 세우는 거야. 왜? 나는 그 원칙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내 사주에 약하니까, 없으니까, 없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나 자신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시기에 따른 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시기에 따른 운. 그러면 2020년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되고,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경자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경자년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아, 경자년이라는 게 이제 도화살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화살이 또 식신상간운이란 말이에요.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아, 미혼인 내 입장에서는 올해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경자라는 그 두 글자가 나에게 용신운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경자라는 것은 금기운하고 수기운이잖아요. 근데 나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운이야. 그럴 경우에는 아, 올해 내가 용신운이니까 올해는 참 괜찮은 애인데, 이것이 미혼인 입장에서는 남자를 만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구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노처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소개도 좀 많이 받고, 그러면서 남자를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1년운의 성격을 잘 파악해 갖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면, 그 1년운이 뭐 용신운이든 기신운이든 뭐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설명을 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자년이 만약에 나한테 특히 안 좋은 운이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올해 내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한다든가, 특히 투기 목적의 일을 할 때, 아, 올해는 운이 좀 안 따라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빚져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무슨 일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겠구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경자년이 만약에 재성운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나한테 용신운이다, 그랬을 때에는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물적인 부분에서 내가 유리하니까 한번 내가 평소에 자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무슨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 시작을 한다든가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 한 해 시기의 운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아니죠. 사주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야 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하고 이제 사주가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 틀에 맞춰서 찾아가는 거야. 아 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는 좀 보완을 하고 요런 쪽으로는 좀 개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사주가 식신상관운이 매우 강하다 그랬을 때에는 아 나는 식상운이 매우 발달된 사람이니까 뭐 말하는 쪽으로 내가 많이 발달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직업 중에 말하는 직업이 많으니까 뭐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원 강사라든가 아니면은 상담하는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가 요즘에 유행인데 나도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주를 보고 내가 아기자기하게 나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학문이 어딨어요. 최고지 최고. 여러가지 학문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학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 어렵다.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뭐 백천만겁 난조우, 어려운 한자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명리학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태어났어 봐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이 사주명리학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사주명리학을 딱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즐거워해야 돼요. 아 이런 멋진 학문을 내가 만났구나. 그리고 직접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고 이런 분들도 그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규라는 사람이 나의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해줬는데 아 내용이 이렇구나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 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내가 이 틀 안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가 모든 것을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의사 로봇이 들어와 있고 길병원에 이미 의사 로봇이 들어와 있고 주식 전문가라든가 그 밖에 여러가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직접 이제 제가 그 기계를 봤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주방에 로봇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빔밥 하면은 비빔밥을 딱 입력하잖아요. 그럼 재료가 딱 갖다 놓으면은 그 기계가 알아서 비빔밥을 만들어요.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맛있게 비빔밥을 만드는 사람의 그 공식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가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설거지까지 싹 해놔요. 그러니까 그 로봇 한 대만 있으면 이제 음식 문제는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사람들도 그 로봇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요리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상당수의 직업이 인공지능의 대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대체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대체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주명리학은 더욱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이나 사주 상담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위치도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욱더 과학적이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수록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